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4.3에 대한 왜곡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오는 8일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2시간가량 열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첫 회의가 끝난 뒤 황정근 위원장은 4.3 왜곡 발언을 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위원 9명이 전원 참석했고 다수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첫 회의부터 신속하게 징계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4.3을 격이 낮은 추념일이라고 한 발언이, 태영호 최고위원은 4.3이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일어났다고 말한 것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징계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달 동안의 자숙 기간을 끝내고 참석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최고위원 여러분 또 당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4.3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역사적 소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소신이라고 밝히신 바가 있거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당연히 저는 변함이 없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징계 결과가 집권 여당의 수준을 보여준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를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는 8일 2차 회의를 열고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3 왜곡과 폄훼 발언으로 도민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는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에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 보니 기업별 노조를 만들고 가입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최근에는 산업별 노조로 가입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노사교섭 방식은 여전히 기업별 교섭만 가능해 노동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산별 교섭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구 앞 전기선 작업을 하는 배전 노동자 이신협 씨는 작년 말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 씨가 속한 노조는 전국 건설 노동조합. 현재 제주도 내 배전 노동자 5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업체가 많다 보니 회사별로 노조를 만들기가 어려워 전국 단위 산별 노조에 가입한 것입니다. 육지 배전 노동자보다 임금도 적고 근로복지도 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인 건설 노조가 있고 그 안에 전기분과가 있으니 그쪽에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제주도 내 임금 노동자 26만여 명 가운데 노조원은 2만 4천 명 정도. 노조 가입률이 10%도 안 돼 전국 평균 14%보다 낮습니다. 기업 규모가 작고 비정규직이 많아 노조 설립과 가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개별 기업을 뛰어넘는 초기업 노조와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노조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기업별 노조들도 다 산업별 노조로 이제 전환을 해가는 추세이고, 지금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90% 이상은 다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이 돼 있고, 노동조합 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로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노사 교섭 방식은 여전히 기업별 교섭만 가능합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이 산별 교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산별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동일 업종의 모든 노동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초기업 산별교섭입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산별교섭 법제를 통해 비정규직도 단체 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노동계가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133번째 세계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제주역본부는 오늘 제주시청 일대에서 조합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계약 저지 윤석열 심판 세계 노동절 제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7월 총파업 총력 투쟁을 결의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용암대지 위에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곶자왈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곳에 남아메리카에서 온 외래식물이 빠르게 확산돼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제주도 남서쪽으로 끝없는 원시림이 펼쳐진 화순 곶자왈입니다. 곶자왈 입구의 목장지대를 노란색 열매가 달린 식물이 뒤덮었습니다. 이곳에 처음 온 관광객들은 과일 농장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여기 누가 농사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 심어가지고 열매를 따가지고 뭐 어떤 수익원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식물은 누군가 일부러 심은 것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가 원산지인 왕도깨비 가지라는 외래식물인데 수입 목초에 섞여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00년 서귀포시 안덕면의 목장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최근 제주 서부 지역의 곶자왈지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식물의 줄기에는 이처럼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다 보니 소나 말 같은 초식 동물들도 먹지 않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왕도깨비 가지의 번식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곶자왈에 살고 있는 희귀한 식물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곶자왈을 치면 일단 우리 자생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파리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파리 그늘도 지고 가시도 있으니까 소도 못 먹고 그다음 사람도 위험하고요.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아직까지 환경부의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되지 않다 보니 행정기관도 예산 지원에 소극적이어서 곶자왈 보호를 위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제주 시내 한 비뇨기과 병원에서 대리 시술을 시킨 병원장과 두 차례 대리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병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보건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6월 제주시 한 대형 약국에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취업한 뒤 5만 차례에 걸쳐 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하고 약사 면허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가 3년간 연장되고 투자 기준 금액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투자 이민 협의회를 열고 일몰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 제도로 바꿔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정부가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에 처음 도입했는데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주와 중국 베이징을 잇는 대한항공 노선이 3년 만에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오후 중국인 관광객 130여 명을 태운 여객기가 제주에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4편씩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138석의 기종을 다음 달부터 284석의 기종으로 바꿔 좌석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제주항공도 다음 달부터 제주와 베이징 노선에 취항할 예정인데 올 들어 지금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에 제주대와 관광대, 한라대 등 도내 3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내 대학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정부 지원금 외에 제주도 예산으로 한 끼에 2,000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추경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주도는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도비 2,000원과 국비 1,000원을 지원해 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학생들이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주국제대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최근 대학 운영 투자자를 공모한 결과 인수 희망자가 나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인수 희망자가 대학 발전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인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사회를 거쳐 제주도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국제대는 2012년 개교했지만 최근 입학생이 100명 아래로 떨어지고 교직원 임금 체불 등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남성이 10m 높이의 옥상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하기 위한 올해 인구정책 시행 계획을 세우고 2,075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1.3명 이상으로 회복하고 만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를 50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 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5년째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20대 인구의 수도권 유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